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이번 이스라엘 3.17 조기 총선의 결과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총선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 당이 열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예상보다 7석이나 많은 30석을 얻어내면서 제1당이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민생과 대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정치 공세를 해온 노동당 대표 이삭 헤르조그는 총선에는 패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인정받은 분위기입니다. 지금부터 3.17 이스라엘 총선의 결과와 각국의 반응, 또 이번 선거 결과가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3.17 조기 총선은 지난해 말 연립정부의 핵심인 예시 아티드당, 중도 성향의 하트누아당 소속 장관들과 정부 정책 등에 관해 의견 충돌을 빚자 조기 총선을 요구했고 의회도 해산되면서 실시됐습니다. 17일 실시된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중도 좌파 성향의 시오니스트 연합을 누르고 제1당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달 13일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20석에서 22석을 얻어 제2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최대 10석이나 더 얻은 것입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24석에서 26석으로 1위였던 시오니스트 연합은 2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61석 이상을 확보해 연정 구성을 마치면 네 번째 집권을 하게 돼 이스라엘 최장 집권 총리가 됩니다. 2009년부터 6년째 집권 중인 네타냐후는 재집권 시 1990년대 중반 3년과 앞으로 4년의 임기를 더해 13년간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수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의 12년 5개월 재임을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네타냐후는 승리를 확정한 뒤 모든 예상을 깨고 우파가 대승을 거뒀다면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체 없이 연정 구성에 착수하겠다면서 2에서 3주 내로 연정이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선거일 당일 저녁 가장 큰 두 정당인 리쿠드당과 시오니스트 연합이 포함된 연립정부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며 대연정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당 모두 서로의 세계관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곧바로 거부해 현실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다 의석수와 관계없이 시오니스트 연합이 중도 성향과 14석을 차지해 제3당에 오른 아랍계 정당연합을 끌어들여 연정 구성을 주도하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정 구성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예측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임한다면 앞으로 이란 핵 문제와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 정착촌 확장 등의 사안에 정치적 압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높은 물가와 집값 폭등 등으로 국내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는 점은 네타냐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선과 총리 선출 방식은 한국과는 달라 다소 생소한데요. 이스라엘은 유권자들이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 명부에 투표해 그 결과로 크네세트의 전체 120석을 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총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율 72%를 기록할 만큼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도가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1948년 건국 이래 단독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전례가 없고 이 때문에 다수당의 지위에 오른 정당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전국을 이끌어왔습니다. 따라서 총선 승패 여부를 떠나서 연립정부 구성에 따라 총리가 선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선 전부터 이란 핵협상 문제와 정착촌 문제로 대립해온 오바마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총선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발언에 대해 분열적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 축하 논평에 앞서 팔레스타인 정책과 아랍 유권자 발언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이 네타냐후 총리 승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 정부는 여러 분열적인 발언과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을 하찮게 느끼게 하는 언급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언급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 또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준 중요한 것들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네타냐후 총리의 총선 승리에 축하의 메시지보다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을 위해 중동 평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르하나크 유엔 대변인은 반기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국가 해법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크 유엔 대변인은 중동 평화 협상 재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불법적인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론 프로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위협받지 않고 있다며 반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프로소 대사는 이스라엘 총선의 투표율은 72%를 기록했다며 유엔이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며 그것은 이스라엘이 민주국가라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소 대사는 또 유엔이 팔레스타인의 미래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선거 없이 수반 임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과 하마스가 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방패로 삼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3.17 조기 총선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투표로서 민생보다는 안보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서방 세계는 얼마나 이슬람 극단주의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총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